20대 여성, 기혼 여성이 네.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. 네, 지난 3월에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20대 주부가 흉기에 찔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. 목 부위를 좀 다친 겁니다. 아내는 사고 발생 18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. 남편은 소방과 경찰에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려고 과도를 들고 오다가 화장실 쪽에서 넘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목 부위를 다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팀장님,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. 과도를 들고 오는데 넘어져서 그거에 찔려서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? 쉽지는 않습니다. 제가 맡은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고의적으로 목을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예. 이 과일 바구니에 보통 칼을 놓고 오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건 있습니다. 오다가 급하니까 과일 칼이 떨어져서 발등을 찌는 경우는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지만 목 부위 우측 목이라고 하는데 목을 찔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거는 이제 타인이 아니면은 이제 죄송합니다. 극단적 선택 외에는 없는데 이 사건이 좀 애매한 거예요. 예.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보험금부터 챙겼다. 승현님, 이게 무슨 얘기죠? 사실 아직 이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그냥 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다 하잖아요. 사망을 하면 혹시 실손보험 같은 거 있으면 신속 지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입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정산 같은 걸 하잖아요. 예.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1,000만 원짜리 실손보험금 중에 600만 원을 먼저 받았다라는 정황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사실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내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먼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게 더 맞을 듯한데 예. 물론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정황은 이제 그런 정황이 하나 보이고 또 남 부인이 사망하자마자 그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1억 가까이 있는 돈을 좀 달라고 보험회사 이야기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이 늦어지니까 좀 여러 번 독촉을 했다라는 정황, 즉 어떤 흉기로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황이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 일반인이 행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행동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백 변호사님,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. 예. 자, 보험사에서도 일단 돈을 이렇게 뭐가 되든 지급을 하려다가 좀 이렇게 훑어봤더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보였다고요. 일단 이 남편이 보험 설계사입니다. 보험 설계사고 이 아내가 실려가고 지금 이틀 만에 경찰 제출용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. 여기도 좀 이상은 하죠. 아내가 사는 게 우선인데.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가 이제 치아 4개를 다쳤어요. 어휴.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둘이 부부싸움 중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. 지인을. 예. 이 둘이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상황을 허위로 만든 거죠. 허위로 만들어서 이제 배상 보상금을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. 아니어서 결국은 이게 형사고소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보험 사기잖아요. 근데 이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는 선에서 사고를 마무리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번 사건을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. 과거에도 사건을 소위 말해서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꾸며서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이 있었던 남편이다.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의 눈에 띈 겁니다. 자, 승현님. 네네. 단정은 않겠습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자, 하지만 꼭 이런 보험 사기 사건에는 보험 설계사 혹은 보험 설계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결부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자, 그런데 이 남편이 일단 그 설계사였다고 하고 특히 부부싸움 도중에 치아가 4개가 부러진다?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요, 이거. 사실 확인이 정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팩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제 가정폭력 사건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봤지만 어떤 가정폭력에 의해서 치아가 4개 정도가 이제 탈취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맞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을 지인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폭력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수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까 정말 선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 설계사가 99.9%입니다. 그중에 이제 몇몇 때문에 이 이제 그렇죠. 직종이 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점을 악용했다는 사정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.
팀장님이 만약에 현직에 계셨다.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. 그러면 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? 일단은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. 이 원주소에서 수하고 있는데 현장 혈흔을 보면 이제 비슷한 각도를 보고 아 타살 혐의는 없는 거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고사도 아닌 것 같아 애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할 거 아닙니까? 예. 부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의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오른손 왼손 찔린 게 틀리잖아요.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또 남편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유족 상대로 조사를 하거든요. 예.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아무튼 원조소에서는 부검도 하지만은 여러 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고사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타살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보험 사기 사건들 막상 재판으로 넘어가면 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?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되고 거기에 이제 보험 사기가 같이 결부된 그런 류의 사건들에서 실질적으로 살인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입증이 진짜 어려워요. 이 고의성 입증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무죄는 나왔지만 또 보험금은 지급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. 예. 확실한 건 지금 2019년부터 작년 3년 동안 뭐 고의적 살인이나 혹은 뭐 아니면 상해 이런 걸로 적발된 사람이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험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입증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전에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를 넘어서 또 다른 강력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무조건 발각되고 검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대중들이 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. 1년에 보험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한 대여섯 건 정도가 이렇게 추정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 사망보험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100원 받으면 50원이 남는 상품이라는 거예요. 예, 상해보험 이런 거랑 다르게 사망보험은 뭐 암보험, 실손보험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상품이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